지금까지 그 원전 수출이 많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그 과거의 전략의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이 먹힐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이제 수출 전략을 해왔는데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탈원전 그러면서 이게 우리 상품 좋은 거 사시오. 근데 우리는 안 짓겠습니다. 이거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까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S도 나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사시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된 거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원전 수출 하는데 지금까지 딱 한 번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은 많이 하면서 한 번뿐이 못했냐? 이게 이제 그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자동차 파는 거하고 다르죠. 또 장난감 파는 거하고 달라요. 원전이라는 것은 우선 그냥 국제 경쟁력이 있어서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이 충분히 세계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이게 하나가 지금 50억 불 넘어요. 그런데 보통은 한 번 할 때는 2개에서 4개까지 팔기 때문에 100억 불 내지 200억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원전 한 번 지으면 한 60년 지금 수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년 동안 그 만들어준 나라가 수출한 나라죠. 수출한 나라가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원전은 정치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여태까지 이제 5개국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런 나라들만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이 막 수출한다고 지금 나서고 있죠. 그래서 영국 쪽에 지금 하나 중국이 수출하게 돼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술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돼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이라는 게 원전에 발전소 계약하고 지어서 운전하려면 한 10년 걸려요. 10년 후에 운전할 때 보니까 이 기술은 이미 한 20년 전에 쓰던 기술이네. 이렇게 오래된 기술을 팔아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모든 기술에 대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전 수출이 어렵다는 거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치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회사가 이거 사주시오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신인도가 관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전 수출은 그래서 이 건설, 운영 이런 것들이 모두 도입국가의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건설된 원전의 안전성도 보면 수출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전은 이 2기 하면은 약 100억 불 정도 됩니다. 3만 불짜리 소나타를 한 33만 대 파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이것뿐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건설이라든지 이제 기자재 공급하고 또 운영 기술 또 AS 이거 다 하면은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원전을 수출하기까지 됐는데 그 수출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전의 유리한 점은 첫째,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원전 건설과 운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됐느냐? 사실 미국이 1979년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는 노형 자체가 다르고요. 러시아는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원전을 그동안에 지어온 게 프랑스하고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기반이 약해가지고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미국에 앉은 동안 미국의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쳤고 그런 과정에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안전성 측면에서는 최고의 발전소다 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그 기업이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다른 나라 프랑스는 개인 기업이에요. 일본도 개인 기업이고 개인 기업과 이제 공기업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 항상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반영을 해야 돼요. 그 이제 액션 플랜이라 그래서 나옵니다. 그 액션 플랜을 반영을 하는데 이게 전부 돈이에요. 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액션 플랜들을 다 반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영리 이제 이익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많기도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그 좋은 거는 다 집어넣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을 때는 싼 걸 지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면 아마 세상에 가장 비싼 원전이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사고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나온 액션 플랜들이 전부 반영이 돼 있어요. 외국에는 우리나라 것까지 반영되어 있는 원전이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원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 UAE에 수출했던 그 원전 그 거기에 조정실을 메인 조정실을 가보 메인 컨트롤룸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가보시면 이게 완전 우주선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디지털로 돼 있고 번쩍번쩍하고 이제 그 디자인도 그렇지만 그거 가보면 굉장히 팬시하게 잘 만들어 놓고 인간공학적으로 운전원들이 그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 사람들도 와서 보고 이게 원전 컨트롤룸이냐고 그럴 정도예요. 조명이니 의자니 이런 것들 운전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인간공학적인 면을 굉장히 지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 거보다 좀 우수하다. 그래서 어떤 뭐 기술적으로 우리 원전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좋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사람이 만들어내는 에러를 실수를 이제 줄이고 그 실패를 줄이는 이런 쪽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수출하려고 그러면 꼭 그 내세우는 게 그 기술 이전해 달라 이겁니다. 근데 기술 이전하려면 이거 굉장히 이제 자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술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저쪽 기술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죽일 거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온 거는 기술 줘도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새로운 기술 개발해서 그보다 더 좋은 거 만들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달려면 지금까지 기술 다 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신 있고 또 그 원전 자체가 표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게. 다만 이제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기술이 옛날 기술을 갖다가 그 다음에 짓는 꼴이 되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말씀드렸지만 신규 수입에서부터 처음엔 턴키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기술 자리까지 직접적으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노하우뿐이 아니라 노와이까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설계를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적인 그 뭐 이건 뭐 그냥 두겠습니다. 근데 불리한 점이 많아요. 불리한 점은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대부분 이제 그 선진국에서는 원전 짓는데 우리 거 안 사요. 잘
이제 대부분 대상이 되는 거 보면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동구권, 또 중앙아시아 이런 쪽이거든요. 중동 쪽. 그러다 보니까 중동 쪽은 그래도 이제 돈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동남아시아 쪽 가면 처음에 돈 다 대주시오. 그리고 그 돈 당장 못 갚습니다. 한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할 테니까 지어주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낸싱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 달러가 뭐 많다 그러고 잘한들 하는데 실제로 이게 수출은행 그 여신 한도를 보니까 한 100억 불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원전 4기를 팔려면 저쪽에서 200억 불을 요구하는데 100억 불 수준 가지고 수출은행이 단독으로 이걸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형 재정 지원에 애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해결료를 공급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원자로의 해결료가 농축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농축 공장을 우리나라에 지을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농축 과정은 외국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부분이 문제를 삼는데 실제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농축 그냥 우리 돈 더 줄 테니까 해주시오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수입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네가 좀 다 해줬으면 좋은데 만일에 저쪽에서 농축 문제 가지고서 트집을 잡으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좀 약간의 그래서 우리가 연료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료 주기상에 요 맹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농축이고 두 번째가 이 마지막 사용후 해결료 다 연료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도 지금 좀 부족한 기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핵 확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대를 먹고 있지만 이 부분을 보장을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결료에 대해서는 이제 from cradle to grave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네가 다 보장을 해라 하고 요구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 즉 이걸 다 할 수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국력으로 보면 이제 제일 지금 언급한 그 수출국들에 비하면 적은 국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원전을 앞으로 확대해 갈 것이다. 아니다. 원전은 위험 때문에 이제 줄여갈 것이다.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하고 저는 분명히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원전 형태는 아마 필요한 나라에서 가져갈 것이다. 이제 필요한 나라가 어디냐? 그런 주로 성이 많은 나라, 또 사막지대, 또 어떤 나라 같으면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큰 도시가 있고 큰 도시하고 큰 도시 간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대형 발전소를 지어가지고서 송전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그 로스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자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원자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중소형 원자로라는 겁니다. 규모는 지금 우리나라 짓고 있는 거에 한 10분의 1, 그래서 20분의 1 사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자급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섬이 뭐 몇천 개니까 그 섬들을 다 송전선을 연결시켜서 가는 것보다는 자급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주 적은 규모의 원자로도 필요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지금 이
중소형 원전 시장이 아마 2050년 되면은 굉장히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지금 그 국제 에너지 기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틈새 시장을 좀 많이 개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동안에 그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국이 그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러가 남아 돌다 보니까 아예 영국 같은 데도 그냥 우리가 돈 다 될 테니까 지어라. 그래서 영국에는 돈 다 되는 걸로 지금 계약을 했어요. 그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밀고 들어가니까 우리로서는 아마 말씀드렸더니 동남아 시장도 중국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문제점은 중국계 하나도 지금 그 입증이 안 돼 있다. 그 중국 국내에서만 지금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 보장이 안 돼 있다. 어떤 확신이 없다. 이런 단점이 좀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수출을 하는데 가장 그 걸림돌이 정부 정책입니다. 사실 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딱 내세우고 우리는 안 지을 테니까 너희 우리 거 사라. 이게 먹힌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산업장관이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에서 원전 더 이상 안 짓습니다. 근데 가서 사시와 지금 팔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모순이라고 보이죠.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제일 불리한 점은 우리가 안 짓겠다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안 짓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발전소에 대한 그 다음 AS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발전소라는 게 지금 부품이 200만 개가 넘어가는 그런 그 큰 기계입니다. 그 기계는 고장이 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을 갈아서 껴야지 고장 났다고 해서 그 폐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부품이 이제 공급이 돼줘야 돼요. 근데 신규 발전소 안 짓고 부품 몇 년에 한 번 그 갈아 끼기 위해서 그 부품 공장들이 나 그거 팔기 위해서 내가 4년을 기다려서 팔겠습니다. 이래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앞으로 10년을 못 가서 다 없어질 거다. 이게. 부품 공장이 없어지고 어떤 생산 공장이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기술 인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동차 아무리 좋게 만들어서 팔아놓고 우리 여기에 대한 부품 더 이상 공급 안 합니다. 그래서 사겠습니까? 이거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건 사실 이 현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이제 얘기해 오던 건데 기자재 시장이 이게 좀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자재 시장 중에서 대부분 이제 중국 같은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뭐 짓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마 27개에서 지금 50 몇 개로 늘어나는 게 2020년까지 3년 안에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은 중국 내에서 부품 공급이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하면 중국을 상대로 수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중국 내에도 이제 부품 공장을 짓겠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 기술이 좋다면은 절반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거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세운 이 논리가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세웠던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전 기자재 산업 수출 시장이 동남아 중동 쪽, 또 미국과 일본 등 이런 데서 지금 그 신규 건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품 공장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자재들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경쟁력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동안 쭉 지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급 기술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시장 선점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제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게 기자재뿐이 아니라 지금 탈원전을 내세우는 바람에
신규 인력의 유입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큽니다. 누가 앞으로 지금 10년 안에 잡이 없어질 텐데 그 공부해가지고 그쪽 분야로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탈원전이란 말 한마디가 준 영향은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의 원자력 쪽에 대해서는 희망을 아예 꺾어버렸다. 그 앞으로 30년 동안 할 겁니다. 이 얘기 가지고서 지금 자부 구할 수 있냐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한 가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점점 경험 있는 인력들은 이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중간 상당한 갭이 이제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그 수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래서 아마 수출이라는 것도 지금 얘기하는 수출하고 10년 후에 만일에 이런 수출 전략을 지금 같은 상황이 전개됐을 때 얘기하는 것하고는 아마 그 차이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에는 수출을 하고 싶어도 아마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발제를 하면서 결론 부분을 쓰질 않았습니다. 결론 부분은 굉장히 네거티브하다고 보였기 때문에 쓰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수출의 희망은 굉장히 적다고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출을 목표로 한다면 에너지 전환 뭐 이런 말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계약이라고 보니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하고 또 상대방이 저 나라에서 사면은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앞으로 60년 동안 내가 이거 갖다 하는데 60년 동안 신뢰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그 상품 팔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런 고용 효과 같은 걸 생각을 하더라도 어느 쪽이 유리한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일부러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